예, 안녕하십니까. 일하는 사람들의 일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함께 얘기해보는 김윤배 TV의 김윤배입니다. 제가 우리 집에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가사 도우미를 일주일에 하루 반나절 불러서 사용하고 있는데, 그 가사 도우미가 조선족 아주머니입니다. 그런데 하루는 그 조선족 아주머니께서 저한테 하소연하시기를, 그 친동생, 남동생이 있는데 저 화성 동탄인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요 아래 그 발목이 크게 상하는 그 부상을 당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그 큰 공사장에서 오야지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그 발목 인대하고 무릎 쪽이 크게 손상되는 재해를 입은 모양입니다. 그래가지고 어디서 들었는지 이 산재로 처리하는 걸 저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우리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동생분이 이 불법 취업자인가 봐요. 그래서 이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, 병원에서 말하기로는 한 2달 정도는 입원을 해야 되는데, 그 아주머니께서 동생분한테 문병실 가보니까 적어도 1달 이상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그 다음에도 후유증이 오래 갈 거라고,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. 더군다나 이 본인은 그렇지 않은데 동생분은 불법 취업자 신분이라서 산재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산재 처리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산재 처리를 산재 처리로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, 회사 문제가 아니고 이 순전히 다친 사람 입장에서 산재 처리를 하면은 어떤 점이 좋고 산재 처리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리한 점이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그 조선족 아주머니가 말씀하시는 불법 취업자라서 산재 처리가 될지 안 될지 걱정하신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산재는 사실주의라 그래가지고 이 보호 대상자가 되면 이 외국인이 됐든 내국인이 됐든 합법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고 다 산재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불법 취업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산재 처리가 되고, 15세 미만 근로자는 일을 못 시켜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15세 미만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치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서 산재 처리를 해줘야 되고, 또 예컨대 그 산재 처리되는 분께서 돌아가셨다, 그런 경우에 부인이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가 아니고 사실혼 관계에 있다, 이럴 때라 할지라도 그 부인에게 관련되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. 아무튼지 간에 불법 취업 외국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적법 취업 외국인과 똑같게, 내국인과 똑같게 산재 처리를 해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분명히 하고, 이 산재 처리를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문제가 있는데, 그럼 산재 처리를 안 하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. 산재 처리를 안 하는 경우는 이른바 이제 공상 처리라는 걸 하죠. 공상 처리를 하게 된다는 건 그 내용이 뭔가 하면, 의료보험으로 하면서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휴업급여를 나라를 대신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자기 받던 임금의 70%를 휴업급여로 줍니다. 이제 치료비는 물론 병원으로 주고요. 이제 이렇게 되고, 이제 나머지 30% 문제가 남게 되는 것이죠. 이제 그럼 이제 왜 많은 회사에서, 또는 뭐 많지는 않지만도 회사 측에서 산재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면은, 이제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 소위 산재 보험료를 내 가지고 산재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니까, 이 산재 보험료라는 것이 매 3년마다 계산을 해 가지고 산재 보험 급여가 많이 나가면 산재 보험료가 올라갑니다. 그걸 이제 개별 실종 요율이라고 하는데,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, 또 하나는 이제 산재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관에서 거기서 큰 사고가 난 걸 알게 되니까 나와서 이제 조사를 한다든지, 또 산업안전법에 의해서 잘못된 거에서 이제 뭐 처벌을 한다든지, 이런 귀찮은 일이 생기고, 또 하나는 이제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특히 공상 처리를 이렇게 협조 요청 내지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,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공사에서 산재 사고가 많이 나면 그 PQ라고 해가지고 그 입찰할 때 사전 심사하는 게 있어요. 거기서 이제 점수가 불리해집니다.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 입찰에 이제 불이익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
말라고 말하자면 산재 처리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이제 간곡하게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작은 회사에 납품을 하거나 작은 회사에 이제 그 군의하청, 우리말로는 사내하청, 군의하청은 일본 말입니다. 이 사내하청을 많이 하는 경우에 이제 그 모의회사, 말하자면 큰 회사에서 이 산재가 많이 나는 작은 회사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로 귀찮을 거 아니겠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불이익을 주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제 회사에서는 산재를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자 하는 게 생깁니다. 나름 이해가 가는 것이죠.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알다시피 회사 생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동료 간에 그리고 상하 간에 이 평판과 이 자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 관계가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제가 산재를 당했다고 하면 이제 누가 저한테 와서 김씨 이러저렇게 회사 사정이 이러니까 이 산재를 하지 말고, 산재를 하면 휴업기라는 걸 70%밖에 안 주는데 우리가 100% 사줄 테니까 치료비는 걱정 말어. 그리고 다 출근한 걸로 해가지고 아무 불이익이 없게 할 테니까 이번에 그냥 산재를 하지 말고 공상을 하자고,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사람 사는 세상에서 제가 이 회사의 조직의 한 사람으로서 회사 일에 협조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, 회사에서는 이렇게 손해가 있다는데 굳이 나한테 손해가 없는데, 더군다나 휴업금이나 산재를 하면 70%만 받고 회사에서는 산재를 안 하면 100% 준다는데, 나로서는 이제 손해볼 게 없으니까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하지 않는 것에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. 조직의 일원으로서. 여태까지 얘기들은 다 맞는 것인데, 산재 처리로 하지 않으면 어떤 난감한 상황이 생기는가 하면, 조금 아까 우리 이 조선족 아주머니 남동생이 얘기했잖아요. 이렇게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 치료가 장기화 되게 되면 이 회사 사정이 바뀌어 가지고, 예를 들면 이제 치료가 장기화되다가 나중에 이제 속발증이라 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병이 생긴다든지, 또는 내동 괜찮다가 또 나중에 또 후유장애가 있어가지고 또 치료를 받는다든지, 이렇게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회사가,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망할 수도 있고, 회사의 담당자나 또 회사의 간부나 또는 회사의 사장이 바뀌어가지고 그때 가서 좀 나쁜 말로 하면 딴소리 할지도 모르고,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이 장애가 생길 경우에 장애급여라든지 또는 후속적인 질병이 생겼을 때 나중에 추후에 또 치료를 받는다든지, 이런 것들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, 이제. 그리고 회사에서는 산재로 되면은 70%만 급여를 받는데 회사에서는 산재로 안 하고 100% 준다는 거 있잖아요. 이거는 이제 그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닌데, 이 산재로 처리돼서 이 70%를 받게 되면 정확히는 이제 평균 임금의 70%를 받는 건데, 나머지 30%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따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큰 회사에서는 보통 이제 근재보험, 근로자 재보상보험이라는 걸 들어오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사람한테는 그 나머지 30%를 주게 됩니다, 사실. 그래서 법으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인간적인 측면 때문에 그렇지, 산재 처리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, 100% 받는 것에.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산재 요양 신청서, 산재 승인 신청서라고 하는데, 그걸 낼 때 육하원 측에서 다친 내가 이렇게 이런 경우로 다쳤다, 그러니까 산재로 승인해달라, 이렇게 신청서를 내서는, 그러면서 이제 그 아래 사업주 확인란이라 해서 요 사실이 맞다 하고 사업주가 이제 도장 찍는 난이 있었어요. 이거 사업주 확인이라고 하는데, 요새 이제 그게 아예 없어졌습니다. 작년부터, 2018년부터. 그래가지고 다쳤으면은 이 본인이나 대리인이 산재 요양 신청 및 휴업급여 청구서라는 걸 그냥 근로복지공단에 써서 우편으로 보내버리면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래가지고 만약에 산재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 후유장애라든지 또는 뭐 장애급여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산재 처리 안 하게 되면 못 받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아주 경미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한 너덧세, 대여세 이렇게 치료받으면 낫지, 이런 거는 혹시 모르겠습니다. 인간적으로 이제 회사의 협조 차원에서 그냥 회사에 사자는 대로 공상처리를 해도 될지 모르는데, 그것도 그러면 안 되지만, 일반적으로 어지간히 크게 다쳤을 때는 무조건 사업주 확인 없이 산재 요양 신청 및 휴업급여 청구서라는 걸 작성해서 내면 좋습니다.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작성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, 그 서식을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
연세가 있어가지고 본인이 못하면 이제 자제분이나 잘 아는 친척분한테 대신 작성해달라 해서 내도 되거든요.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에 확인 받지 않아도 되고, 내면 이제 나머지는 근로 복종돼서 본인하고 회사하고 연락해서 알아서 합니다.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탈이 없습니다.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? 어지간히 중증 이상의, 중증이 아니고 뭐 일주일이나 이렇게 넘어가는 치료를 요한다 그러면 무조건 산재 처리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한테 플러스가 되고 뒤탈이 없는 법입니다. 근데 여러분들,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우리 가사도우미 남동생 중국인 조선족 불법 취업자, 그건 어떻게 됐나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? 그래서 제가 그 가사도우미 아주머니한테 절대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재 처리를 해줬습니다. 더군다나 그렇게 크게 다쳤을 때는 만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저한테 물어보시기도 하고, 아니면 제가 이렇게 이 저렴한 비용으로 일 잘 처리해 줄 수 있는 노무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노무사들이 참 이런 거 처리할 때 크게 많은 수수료를 받지도 않습니다, 여러분. 노무사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했더니, 그래서 이 조선족 아주머니의 남동생 되는 분, 아까 화성 동탄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자는 분 있잖아요. 이분네가 굉장히 이 술을 좋아하는 모양이에요. 그래가지고 병원에 회사 관계자들이 이렇게 병원 몰래겠죠. 이제 이게 술병이나 갖고 찾아와가지고 여사저사 말이지, 우리 그 아주머니네 성씨가 이제 그 엄씨인데, 엄연이잖아.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회사 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산재 처리 하지 말고 그냥 공상으로 좀 합시다. 회사에서 아쉽지 않게 법으로 하는 거, 산재 처리하는 것만큼 똑같이 그 이상으로 잘 해줄 테니까. 이렇게 해가지고 산재 처리 하지 않는 걸로 했다고 아주머니께서 힘 빠져서 얘기하더라고요. 어떻게 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 일터에서 일하다 다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큰 어려움도 없으니까 산재 처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.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명심해 가지고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본인이나 주변에 일터에서 다친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산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. 일하는 사람들의 일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김윤배 TV의 김윤배였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